자, 이 외도가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가족 중에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즉 무슨 얘기냐면 외도하는 사람,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외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도하는 사람의 상대인, 상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모두가 다 가족 중에 외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외도가족입니다. 자, 이 외도가족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가족 중에 외도와 연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도한 사람은 기본이 중증심리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간자도 기본이 중증심리장입니다. 아, 고통을 겪는 사람은 외상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외상 트라우마. 그런데 요게 본인이 어떻게 했던 간에 이게 악화가 돼버리게 되면은 악화되면 편안해집니다. 악화되면 무조건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편안해지면 중증 심리 장애로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말기로 편안해집니다. 말기로. 자,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 상간자 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고통을 겪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도하는 사람, 상간자들은 중증 심리장애에서 말기로 악화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야만 이렇게 됩니다. 악화되어야만 이렇게 되는데 상간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증 심리장애로 발생이 됐는데 회복 기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시간이 말기까지 가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면 중증 심리장애 말기로 악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위중증 심리장애, 즉 분노장애 또는 히스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됐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이 가족이라는 개념인데 가족은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족에서의 인간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미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그 자체예요. 내가 죽어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의미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인간관계 중에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를 의미관계랍니다. 가족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관계가 존재합니다. 없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또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혈연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런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족관계, 즉 인연을 끊었으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가족관계입니다. 가족, 즉 내가 조금 뭔가 서로가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무의식의 신뢰거든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도 신뢰하는 관계, 타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혈연이 아닌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뢰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신뢰하는, 서로가 신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도 함께 서로 신뢰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가족관계라고 그냥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인이면서 가족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대체적으로 이 신뢰관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 신뢰는 있다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둘이 함께
함께 신뢰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뢰를 깨버린 겁니다. 깨고 나니까 가족에서 내가 가족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돼버리게 되니까 내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은 신뢰를 깨버린 거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 상간자는 뭡니까? 한 가족을 박살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외도를 했거나 또는 내가 상간자거나 또는 내가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중증심리장애가 뭐냐? 중증심리장애는 우리가 가면서 대부분은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그래도 타인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도 어쨌든 피해 안 입으면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처를 입지만 원래대로 돌아와서 또 함께 잘 갑니다. 그런데 이 중증심리장애라는 건 이미 파괴 습관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뭔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이면에서는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론은 다 파괴돼요. 아무리 훌륭한 행동을 하더라도 결론은 다 파괴돼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파괴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중증심리장애라는 거.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는 파괴 습관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시간이 가면 점점 늘어나요. 파괴 습관. 그래서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증심리장애 말기로 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파괴 습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인식의 습관, 그리고 기억의 습관, 그리고 표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증심리장애 두 개가 파괴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거고, 외상 트라우마는 세 개가 모조리 다 파괴 습관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 관련되는 부분은 인식의 파괴 습관, 그리고 표현의 파괴 습관이 만들어진 거고, 여자들은 감정 기억,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게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파괴 습관이 과거에 관련되는, 기억에 관련되는 파괴 습관, 그리고 표현의 파괴 습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인 경우에는 기억하는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남자들인 경우에는 인식에 관련되는 게 다 파괴하는, 자기를 파괴하든가 타인을 파괴하든가. 이게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다 괜찮은 건데 내가 볼 때는 저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져요. 파괴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표현의 습관은 동일하게 뭘로 가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는 것 자체가 본인은 웃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찡그린 걸로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증심리장애는 두 개, 근데 세 개 모조리 파괴 습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파괴시켰어 이제. 그러면 아직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어렵다, 답답하다, 힘들다, 고통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두 개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편안해집니다. 안정된 것처럼 느껴져요. 두 개가 넘어가 버리면, 중증심리장애급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중증심리장애 말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세 개 다 파괴 습관이 거의 다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증심리장애보다 외상 트라우마가 더 무서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의미관계 어떻게 돼요? 의미관계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파괴시켜요? 의미관계부터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외도하는 사람이든 고통을 겪는 사람이든 의미관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야. 관심 가졌다 그러면 그 아이 이제 다 날아갑니다. 차라리 관심을 끊으세요. 버리세요. 그 아이 살아가게. 그거 아이들 못 견디면 쥐 뛰쳐나갑니다. 못 견뎌요. 자기 인생 다 날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인생이 날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파괴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길거리 청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되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기 전까지는 많이 강연도 다니고 많은 아이들도 만나보고 해봤어요. 그때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이 엄청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부모들은 관심은 없어. 그럼 애들은 어디서 관심을 갖게 되냐?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는데 이 선생님들이 또 마찬가지로 파괴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좋으면 학교 가기 쉽겠죠. 근데 선생님이 싫어요, 그냥요. 그 이유는 파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 파괴 습관. 그런데 그거는 학교 문제고, 자, 외도하는 사람이든 상간자든 고통을 겪는 사람이든 의미관계, 자기 자신의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겠는데 관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애는 몰라 나는 있는지 없는지. 아침에 들어 눈을 보니까 애가 있네? 그러니까 뭐 밥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이고 좋은 말 해주고 뭐 하는 수준이지. 그런데 차라리 좋은 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 자체가 관심이거든. 아이에게 의미관계에게 관심을 딱 두게 되면 의미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내 가족관계가 있어요. 신경 안 쓰면은 괜찮아요. 신경 안 쓰면 되는데 그 사람 가족이 있어.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형제 자매가 있고 또 가족 중에 또 뭐 있을게? 뭐 사돈의 팔촌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배우자의 또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의 뭐 누가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가지면 말짱해요. 멀쩡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무너져요. 파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 인생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의 관계도 다 파괴시켜요. 내가. 자, 그러면은 외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 파괴돼요. 내가 관심 갖으면. 관심 안 갖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관심 안 갖는 방법은 빨리 사라져줘야 돼요. 그 가족에게서. 자기가 끊어줘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외도한 사람 빨리 다 주고 집 나가야 돼요. 그리고 끊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파괴 습관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선장님 외도 걸리더니 바로 짐 싸서 집 나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다행이다. 왜? 집을 초토화시키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고통을 겪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외도하는 사람이 짐 싸서 집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가 왜 그러다 보니까 의미관계 파괴시키고 가족관계 파괴시키면서 어떻게든 외도한 사람이랑 신뢰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우리 집 좀 제발 좀 내 아이들부터 나부터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완전히 좀 파괴해달라고 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세요? 도로오긴 뭐가 도로와요? 도로와서 개박살 내는데 집을.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해도 하긴 뭐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당부를 해도 안 들려. 왜? 파괴해야 되니까요. 파괴할수록 편하다니까요. 파괴해야 편안해져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의미관계든 가족관계든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는 내가 뭔가 말과 행동을 하고 관심을 좀 갖고 이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다 파괴시켜요. 왜? 어차피 나는 파괴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파괴적으로 막 가면은 나에게 맞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나에게 안 맞으면 거의 쥐잡듯이 잡아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완벽히 파괴시켜요. 자, 이게 가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근데 뭐 그냥 징징징 거릴 거 없어요. 그렇다고 이혼 꾹 하냐?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그러면 이혼하고 분리하면 되겠냐? 자기가 분리하고 자기가 막 나간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가족 안에서 희망이 과연 있느냐? 희망,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희망과 가능성. 그럼 이 가족이 희망을 갖고 가능성을 가지려면 의미관계 일단은 잠시 현 상태를 유지할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관심 가지려고 하는 게 현 상태를 그냥 유지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신뢰관계가 깨졌어? 알았어. 왜? 가능성 때문에 더 깨지 말라고. 관심 갖지 말라고. 관심 갖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왜? 정확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파괴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도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네 방에 꼭 처박혀서 아무것도 관심 갖지 말고 차라리 게임하고 있으라고.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래야 파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왜? 신뢰관계는 회복을 하면 그만이에요. 회복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잘잘못에 대한 것을 논하게 돼도 결코 늦지 않아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지금 당장 죽으라는 거냐? 맞아요. 본인 지금 조금 힘들지만 제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의미관계, 내 가족관계 이거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파괴하지 맙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요거에 고통을 느끼고 있거나 중증심리장애거나 요 사람들에게는 아직 중증심리장애는 아직 하나가는 건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비록 두 개가 파괴 습관이지만 하나는 건강한 습관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는 아직 외상 트라우마는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파괴 습관이 뭘 해도 파괴 습관이 돼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내가 아프다,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 아직 파괴 습관까지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희망이에요. 가능성 있는 거.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낄 때 그리고 중증 심리 장애일 때 바로 희망과 회복이 희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중증 심리 장애가 다른 점은 뭐냐? 그냥 중증을 파괴하는 게 편안하고 즐거워요. 아니,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회복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설령 잘못을 알더라도 나 오늘부터 잘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안 돼요. 왜? 이미 습관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습관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되나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면서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리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의식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역 이미 파괴 습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제발 지금 모든 거 하던 거 모든 거 중단하고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 치료하세요. 즉 자가치료. 자가치료 기본 개념이 뭡니까? 파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습관을 되돌려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거는 뭐냐?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스트레스 받아 하는지, 즉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는 분석을 하는 용도고요. 마음의 문제, 즉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거 분석할 겨를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파괴되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 습관은 건강한 습관으로 갈 때는 상담 안 됩니다. 상담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리고 조언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가 돌아가야 됩니다. 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치료예요. 그래서 상담 조언이 없는 마음치료.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거야 지금 당장.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신과 치료라도 하시라고 약물 복용하시면서 일단은 살아있어야 회복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가 약물 치료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가시라고 제가 막 권해요. 그냥요. 그리고 병행하라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왜?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데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다. 똑같아요. 상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증 심리장애 말기, 위중증 심리장애, 또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다가 편안해지고 즐거워진 사람이 중증 심리장애 말기, 위중증 심리장애 말기로 딱 갔다. 그리고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회복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날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목숨이 아니면 대부분은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강력범죄로, 대부분 강력범죄로 나타나요. 왜?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상담하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없애버렸거나 도와준다는 사람이 없애버렸거나 모르니까 없애버렸거나 자기 스스로가 마음치료 기회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치료가 마음치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정신과 치료하고 중증 심리장애 단계로 다시 회복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치료 시작하세요. 근데 그거 판단 누가 해야 돼요? 제가 꼭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다시 원래대로 중증 심리장애급으로 왔는지를. 왜? 여기는 세 개가 다 장애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와 같아요. 겉으로 올 땐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조그마한 스트레스 하나에도 인생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때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의미관계. 내 아이들, 내 가족들. 가장 가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뭐 친구, 지인은 둘째 치더라도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인간관계, 이 가족들의 인간관계, 의미관계, 가족관계 이걸 다 합쳐서 가족관계인데 이 신뢰관계, 내가 신뢰하는 이런 모든 인간관계들이 싹 다 파괴돼 버립니다. 내 손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가 내가 그렇게 악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바깥에서 조그마한 스트레스 받았는데 들어와서 휙 보내버려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내가 이혼하자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 사람이 다른 이성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이 즐겁게 간다? 그거 못 견뎌요. 가서 다 없애버려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외도하는 가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험이에요. 나 혼자만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나와 내 아이들과 내 가족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가게 됩니다. 이게 외도하는 가족입니다. 외도로 인해 가지고 외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가족들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돈 가지고서 그래요. 그 돈 가지고서 인간관계 파괴하고 아이들 두드리 잡고 그리고 뭘 하고 그러면서 다 무너집니다. 무너진 거는 언제 나타나요?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는 돌리기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중증 심리장애일 때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일 때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을 갖고 마음치료를 시작하면 일단 내가 우선적으로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이미 파괴해 놓은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막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내가 부모님한테 또 내 주변에도 가족들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파괴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회복할 건 또 회복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타인에 관련되는 문제 있던 거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거를요. 이거 전체가 됐을 때 비로소 뭡니까? 완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음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걸 파괴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치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치료하는 데는 오래 안 걸려요. 그런데 파괴해놓은 것들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위중증 심리장애 또는 이 중증 심리장애 말기인 사람들은 회복하는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날 그 가족이 한 방에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 상담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요.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 치료 안 한다? 의미관계, 가족관계 그 사람이랑 인연 끊어야 돼요. 끊어줘야 돼. 그래야 버텨요. 그래야. 참 어렵죠? 인간관계 끊어줘야 돼. 그 사람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외상 트라우마 이제 좀 편안해져서 뭐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을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다 신경 내려놓고 자기 인생 찾아서 편안하게 니 혼자 사세요. 그냥 니 혼자 가족과 연결시키지 말고 아이들과 연결시키지 말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본인 때문이 아니래요. 왜?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악화된다니까 저절로. 내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좋은 말 한마디. 그게 내가 건강한 습관이 작용할 때는 그 사람한테 그 아이에게든 누구에게든 좋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나름대로 도와주기 위한 말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외상 트라우마 또는 중증 심리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해진 상태에서 좋은 말이에요. 똑같은 좋은 말인데 분명히 좋은 말인데 상대방들은 그게 파괴가 돼버려요. 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파괴되는 그 의미가 바탕으로 딱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나는 담배 피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금연해라 좀. 좋은 말이잖아요. 담배 안 피고 건강한 사람이 금연합시다. 이게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건데요? 라고 하면 그러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담배를 핍니다. 그러면서 금연해 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똑같이 좋은 말인데 상대방은 니나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야 그러면 니나 잘하라고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담배 피란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펴요. 애들을 파괴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던가 그냥. 제가 그냥 빗대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외도 과정으로 살아가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 주변. 치료 안 한 사람들의 그 주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의미관계, 가족관계는 이미 다 붕괴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붕괴돼요. 차라리 집 나가서 인연 끊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물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끊어놔야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언제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이 돌아온다? 뭔 뜻이에요?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야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신뢰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 즉 내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은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집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럴 때는 얘기를 해. 나가는 건 너 자유였는데 들어오는 거는 다른 얘기야. 내 결정에 의해서. 회복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피상적으로만 듣지 말고 저 현상이 어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상을 한번 대입을 해놓고 가만히 한 번쯤 이 머리 폼으로 좀 제발 파괴시키는 용도로 쓰지 말고 여러분 그러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 한 번이라도 잠시 좀 멈춰놓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들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도 내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관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지 않으려면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줘야 돼요. 대신 그 사람이 인연을 끊어주는 대신에 나로 인해서 영향받을 걸 생각해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내가 끊어줘야 돼. 그래서 집 나간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아이들의 그 다음에 가족들이 나 없이도 잘 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놓고 다 들고 가지 말고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 집 나가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래도 생활비 보내고 뭘 하고 안 가져가요. 몸만 나가요. 대체적으로 자기 옷까지만 싸들고. 그런데 이 중증심리장애 말고 위중증심리장애는요, 나갈 때 싹 가져 나가려고 들어요. 싹 가져 나가려고 들어요. 그래 재산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만큼 악화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딱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악화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듣지 말고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